지금 드시던 녹차 잔을 내려놓으십시오. 달걀과 함께 드셨다면 더욱 그러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달걀은 우리 몸의 완벽한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철분까지 한 알에 모두 담겨 있는 거의 유일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달걀의 영양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음식들이 전부 우리가 달걀과 가장 자주 함께 먹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달걀의 철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막아버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둘째, 왜 하필 그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셋째, 그렇다면 달걀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 조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달걀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실천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이 달라집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달걀을 드실 때 식후에 녹차나 홍차를 습관처럼 마시십니까? 달걀 반찬 옆에 두부나 된장찌개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달걀찜이나 달걀말이에 설탕을 넣어서 조리하십니까?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편이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온 조합들이 실은 달걀의 영양을 절반 이상 버려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걀 한 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전부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퍼즐 조각이 딱 맞게 다 갖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조각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몸이 바로 쓸 수 있게 준비가 된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더해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 계열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철분과 셀레늄 같은 무기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달걀 하나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매일 한두 알씩 달걀을 드시는 것은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퍼즐 세트라도 상자째로 물에 빠뜨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달걀의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완벽한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결합해버리거나 분해가 막혀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드신 것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 두 번째는 감, 세 번째는 생콩, 네 번째는 설탕입니다. 이 4가지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적잖이 놀라셨을 겁니다. 녹차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드셨을 것이고 감은 가을이면 집집마다 후식으로 챙기는 과일이며 콩은 두부 된장 두유로 날마다 드시는 식품입니다. 설탕은 달걀찜을 부드럽게 만들 때 조금씩 넣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들이 달걀과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입니다. 녹차, 홍차, 보이차 가리지 않습니다.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 성분의 특성이 문제입니다. 탄닌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철분과 단백질을 만나면 거의 즉시 결합해버립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 속 철분과 단백질이 우리 몸속 소장벽에서 흡수되려면 소화효소가 그것들을 잘게 쪼개주어야 합니다. 마치 문을 열쇠로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소화효소라는 열쇠가 영양소라는 문을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탄닌이 그 영양소에 먼저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 구멍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소화효소가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결국 달걀 속 철분과 단백질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철분 흡수 저하는 50대 이후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원래부터 철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탄닌까지 더해지면 이중으로 막히는 겁니다. 평소 이유 모를 피로감,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있으셨다면 철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차는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달걀과의 간격만 두시면 됩니다. 달걀을 드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차를 드십시오. 그 사이에 달걀의 영양소가 먼저 소화 흡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차를 드셔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식품은 감입니다. 감도 탄닌을 품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보다 탄닌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아직 덜 익은 떫은 감일수록 탄닌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을 드신 뒤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조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달걀의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탄닌은 달걀 단백질과 결합할 뿐 아니라 소화 과정 자체를 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신 후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생겼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조합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드신 후 속이 거북했던 적이 있으셨다면 앞으로는 달걀과 감 사이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탄닌이라는 공통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떤 이유로 달걀의 영양을 방해할까요? 이 두 가지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세 번째는 아마 가장 놀라실 겁니다. 두부, 된장, 두유, 이 모든 것의 원료인 콩 이야기입니다. 콩과 달걀은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립신은 우리 소장에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소화효소입니다. 앞서 차 이야기에서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했던 그 열쇠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생콩 속 트립신 억제제는 이 열쇠를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자물쇠에 본드를 발라두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달걀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부나 두유, 된장은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가열하면 트립신 억제제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열을 받으면 그 구조가 망가져서 더 이상 효소를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두부나 두유처럼 가열 과정을 거친 콩 가공식품은 달걀과 함께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트립신 억제제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드셔도 영양 흡수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을 갈아 마시는 경우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날콩을 갈아 마시거나 콩을 덜 익힌 채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트립신 억제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걀을 함께 드시면 달걀 단백질 흡수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생콩 주스나 날콩 섭취는 달걀과 되도록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충분히 익힌 콩 요리와 달걀의 조합은 문제 없습니다. 단 날 것에 가까운 형태의 콩과 달걀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음식입니다. 설탕입니다. 달걀찜을 만들 때 설탕을 조금 넣으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집에서 즐겨 쓰시는 조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달걀 속 아미노산과 설탕이 높은 온도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고 구수한 향이 나는 그 현상입니다. 빵을 구울 때 겉이 노릇노릇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반응 자체는 음식의 맛과 색을 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부가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변형된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할수록 단백질 변성이 더 많이 일어나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설탕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입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더라도 설탕을 과하게 넣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달걀찜을 만드실 때는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 쓰시거나 국물을 조금 더 넣어 부드럽게 만드시면 단백질 변성 없이 영양을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음식의 이유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차와 감은 탄닌 때문에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막고 생콩은 트립신 억제제 때문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며 설탕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변형시킵니다.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해결책도 음식마다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잘 어울리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이왕 달걀을 드실 것이라면 영양 흡수를 오히려 높여주는 방향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은 대표적인 음식은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철분은 단독으로 흡수되기 어려운 성분인데 비타민C가 옆에 있으면 철분이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마치 잠겨있는 문을 비타민C가 대신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달걀 반찬 옆에 나물 한 접시를 놓거나 달걀 프라이 위에 토마토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철분 흡수율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치즈도 좋은 조합입니다. 달걀과 치즈는 둘 다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있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함께 소화됩니다. 또한 달걀을 올리브유에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와 비타민 D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속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 밥상을 차리시느라 정작 본인의 식사는 되는 대로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찬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달걀 하나로 때우시고 차 한 잔과 함께 드시면 그것으로 한 끼를 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끼가 사실은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셨으니 내일 아침부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달걀 드실 때 차는 1시간 뒤에 드시고 감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날콩이나 생콩은 피하시고 달걀찜에는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하십시오. 그리고 채소 한 가지를 꼭 곁들이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매일 드시는 달걀에서 얻는 영양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조합 외에도 달걀을 드시는 방법 자체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을 모르면 조합을 아무리 잘 맞춰도 영양이 절반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드시는 방법에서 놓치기 쉬운 실수들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작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날달걀이나 반숙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달걀 흰자를 날 것으로 드시면 흰자 속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의 일종인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비딘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파괴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비오틴 흡수면에서 유리합니다. 반숙을 좋아하신다면 흰자만이라도 완전히 익을 정도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는 반숙 상태여도 영양 흡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달걀을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 불이 너무 세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단백질 분자가 열에 의해 과도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뭉치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눌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효소가 파고들 틈이 없어집니다. 중불 이하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달걀 단백질을 가장 온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삶은 달걀 역시 물이 끓은 후 12분 이상 삶으면 지나치게 익어서 소화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이 끓고 난 뒤 8분에서 10분 사이가 적당합니다. 셋째, 달걀은 하루에 한두 알이 적당합니다. 달걀이 좋다고 하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백질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치는 양은 에너지로 쓰이거나 그냥 배출됩니다. 달걀 속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까지의 영양학 연구들은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알의 달걀을 드시는 것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달걀 보관도 중요합니다. 달걀은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고 뾰족한 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납작한 쪽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뾰족한 쪽을 아래로 두어야 달걀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달걀을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씻으면 껍데기 표면의 보호막이 제거되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씻어서 쓰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4가지입니다. 차, 감, 생콩, 설탕입니다. 차와 감에 든 탄닌은 달걀의 철분과 단백질을 붙잡아 흡수를 막습니다. 생콩의 트립신 억제제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설탕은 고온 조리 시 달걀 아미노산을 변형시켜 소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는 달걀 드신 뒤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감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십시오. 달걀찜에는 설탕 대신 소금으로 간하십시오. 그리고 채소를 꼭 곁들이십시오.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세상에 몸에 나쁜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약이 되고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는 드시는 방법도 부지런하게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다고 하실 때, 그 원인이 뜻밖에도 이런 작은 식사 습관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달걀 드실 때 차 한 잔만 나중에 드십시오. 딱 그것 하나만 바꾸셔도 시작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